저희 대마썸조는 미국 미시간주의 청소년 범죄를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중매체에서 점점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들을 학교 측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설명을 한 후 앞으로의 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분석에 따른 상세 과정과 그에 따른 기대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상세 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학교들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총 6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데이터는 1300개부터 2000개 사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데이터는 총 20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독립변수로서 지역, 사건이 발생한 달, 사건의 종류,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발생 장소, 피해자의 유무, 재산 피해 추정 금액으로 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정확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종속변수인 정확의 기간은 숫자로 나타내져 있는데, 데이터 정보에 따르면 180일 이상은 유예를 나타내고 888일은 영구 퇴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0부터 179일까지를 일반 정확으로 통합하여 정확, 유예, 영구 퇴학 이 세 가지의 범주로 데이터를 정제할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디시전 트리와 뉴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1차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를 이미지화하여 생각해보고, 그 후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맞는 모형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결과 예측의 정확성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와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할 때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1단계는 종속변수의 세 가지의 범주를 유예와 퇴학으로 묶어 정확, 유예 이 두 가지로 분류한 후 분석하며,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범주를 정확과 퇴학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정확으로 나오면 1단계 분석에서 멈추고, 결과가 유예에 해당한다면 유예와 퇴학 중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2단계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1단계 분석 결과가 정확이라면 추가 데이터의 결과는 정확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분석 결과가 유예이고 2단계 분석 결과가 정확이면 데이터의 결과가 유예일 확률이 높고, 1단계 결과가 유예이고 2단계 결과가 퇴학이면 데이터의 결과는 퇴학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디시전 트리와 뉴럴 네트워크, 로지스틱 분석 이 세 가지의 분석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며 각 연도별 분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시전 트리 모델의 분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변수는 처벌의 기간으로 하여 정확, 유예, 영구, 퇴학으로 범주를 지정합니다. 다음 그림은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그린 디시전 트리 모델인데, 그림을 보면 대부분 카운티 코드로 분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에 따르면 카운티 코드가 69, 인시던트 타입이 53인 데이터는 노드 19에 속하여 영구 퇴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변수 중 사건의 종류는 범죄의 악의 정도에 따라 솔팅되어 범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를 구분하기 위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는 변수를 누메릭으로 생각하여 크기로서 분류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석 결과가 왜곡되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에 대한 추가 조사와 주변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종류는 악의 정도에 따라 범주를 재설정하고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변수들 역시 정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의 분석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디시전 트리에서 사용한 일부 데이터로 그린 뉴럴 네트워크 그림입니다. 이때 뉴럴 네트워크도 변수를 누메릭으로 인식하므로 디시전 트리와 마찬가지로 정제된 변수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데이터를 7:3 비율로 트레이닝 그룹과 밸리데이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닝 자료를 가지고 일반화 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어떤 변수가 처벌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어서 스텝와이즈 방법으로 어떤 변수들을 조합한 것이 가장 좋은 모형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 후 밸리데이션 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모형이 결과를 잘 예측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가지의 분석을 연도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디시전 트리와 뉴럴 네트워크의 그림들을 비교하며 분류되는 기준 변수가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로 모형을 도출하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변수들의 개수들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앞의 세 가지 분석을 종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에 미시간주 학교들은 어떻게 처벌을 내리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통계랑 분석을 통하여 연도에 따른 범죄의 유형, 즉 독립 변수들의 변화의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타입에서는 해가 지날수록 범죄의 질 또는 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해가 지남에 따라 피해자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앞으로 진행할 상세 일정입니다. 우선 다음 주인 3주차에서는 1차 데이터 조사와 주변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주변 조사 대상으로는 미국에서의 청소년 범죄 추세와 어떤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되는지이며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변수들을 적절히 정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와 뉴럴 네트워크의 초기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4주차에서는 2차 데이터 탐색을 하며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5주차에서는 각 연도별 분석과 기술 통계랑 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6주차에서는 그동안 해온 분석을 토대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